70세 이후 건강검진, 독인가 약인가? 당신의 생명을 갉아먹는 불편한 진실과 현명한 선택.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건강한 노후를 염원하는 모든 분들께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익숙하고 당연하게 여겨왔던 정기 건강검진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매년 혹은 2년에 한 번씩 습관처럼 받아왔던 그 검진이 실은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방패가 아닌 오히려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심지어 생명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믿기 힘든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의혹이나 과장된 주장이 아닙니다. 특히 70세 이후부터 받게 되는 상당수의 건강검진은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근거 없는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불필요한 검사와 치료의 늪으로 빠뜨려 만만치 않은 경제적 부담까지 안겨줄 수 있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불편한 진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하버드 의과대학의 충격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 중 무려 68%가 실제로는 의학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불필요한 검사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확하지 않은 진단과 그에 따른 부적절한 치료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점은 젊은 층에게는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에 유익할 수 있는 일부 검사가 오히려 노년층에게는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예상치 못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아무런 의심 없이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검사는 많이 받을수록 좋다는 믿음이 이제는 오히려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잘못된 상식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이 이야기에 귀 기울이신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어떤 검사는 단호히 거절해야 하는지보다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불필요한 검사와 과도한 약물 복용으로 인해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어리석음을 피하고 진정으로 필요한 곳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지혜, 즉 진정한 건강과 행복에 현명하게 투자하는 방법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여러분의 남은 노후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영상 시청 전 놓치면 후회할 필수 버튼.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좋아요, 공유, 구독 꼭 눌러주세요. 지혜로운 노년의 삶을 향한 여정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릴 지혜 담은 노후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함께 걸어가며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여러분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깊이 있는 이야기를 꾸준히 전해드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한 편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리라 확신하며 편안한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에 힘찬 응원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저는 83세의 연로하신 아버지를 모시고 대학병원 종합검진센터를 다녀왔습니다. 정기검진 결과 일부 혈액 수치가 정상 기준치를 약간 벗어났다는 이유로 담당 의사로부터 추가적인 정밀 검사를 권유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주의 깊게 듣는 동안 그 검사들이 아버지의 연령대에서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여쭈어 보았습니다. 선생님, 이 모든 검사가 정말로 필요한 건가요? 그러자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연령에 따라 검사들의 효용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환자분의 현재 건강 상태와 연령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검사만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많은 검사를 아무런 의심 없이 습관처럼 받아왔으며 그 결과에 일희일비하며 때로는 불필요한 걱정과 불안감에 시달리고 심지어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치료에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특히 70세가 넘은 이후에는 건강검진의 의미 자체가 젊은 시절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과연 얼마나 제대로 인지하고 있을까요?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제도는 사실 모든 연령층을 하나의 획일적인 기준으로 묶어 설계된 제도입니다. 활발한 신체 활동을 자랑하는 40대의 생리적 기준과 신체 기능이 점차 쇠퇴하는 80대의 생리적 기준이 같을 리 없는데도
우리는 오랫동안 동일한 잣대로 평가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부모님 세대는 검사는 많을수록 좋다는 맹목적인 믿음을 굳게 고수하시는 경향이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커다란 착각일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이제 분명히 깨닫고 변화해야 할 시점입니다. 제 오랜 친구이자 76세에 은퇴한 교수인 박기훈 선생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는 얼마 전 받은 종합검진에서 폐에 아주 작은 결절이 발견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6개월 동안 반복되는 CT 촬영과 조직 검사, 그리고 결과를 기다리는 불안한 시간 속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결국 다행히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최종 진단을 받았지만 그는 당시에 끔찍했던 심정을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그 6개월 동안 나는 매일 죽음을 생각했어. 아무 일도 없었는데 말이야. 이처럼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과도한 검진은 우리의 몸보다 마음을 먼저 병들게 하고 삶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제는 정말로 어떤 검진이 우리를 위한 진정한 건강관리법인지, 그리고 어떤 검진은 단호히 피해야 할 것인지 스스로 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 중요한 변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강검진이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 삶의 일부처럼 너무나 익숙해졌지만 정작 우리는 그 의미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을까요?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과정이라 믿고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왔던 이 검진들이 때로는 오히려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해치고 진정한 건강을 위해 우리가 진짜로 집중해야 할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바로 지금 이 순간 함께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이번에 여러분께 들려드릴 두 번째 이야기는 들으면 누구나 놀랄 만큼 충격적인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검사의 횟수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심지어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저의 72세 되신 이모님의 안타까운 경험을 통해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 이모님은 평소 건강에 유난히 많은 신경을 쓰시는 분이셨습니다. 해마다 잊지 않고 종합검진을 받으셨고 병원에서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모든 절차를 성실하게 따르는 모범적인 환자로 통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받으신 정기 혈액 검사에서 아주 미세한 이상 수치가 발견되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추가적인 정밀 검사를 권했고 불안한 마음에 휩싸인 이모님은 곧장 여러 병원을 오가며 각종 복잡하고 정밀한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최종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받으셨지만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불필요한 조직 검사가 이루어졌고 그 검사 부위에 심각한 감염이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감염을 치료하기 위해 강력한 항생제를 장기간 투여받으셨지만 그 항생제는 이모님의 장내 미생물 균형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극심한 소화장애가 찾아왔고 무려 6개월 이상을 소화불량과 복통 등 소화 문제로 심한 고통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검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프게 됐다니 라고 힘없이 말씀하시던 이모님의 모습은 아직까지도 제 마음속에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이처럼 의학적 필요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채 불필요하게 이루어지는 진단과 치료를 과잉 진단 및 과잉 치료라고 부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과잉 진단과 과잉 치료의 위험은 더욱 높아집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명확합니다. 첫째, 연령에 따라 신체의 정상 기준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노화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자연스러운 생리적 변화이며 특정 검사 수치가 젊은 시절과 다르다고 해서 반드시 비정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건강검진 기준은 여전히 활발한 신체 활동을 보이는 젊은 성인의 몸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어 노년층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무리가 따릅니다. 예를 들어 흔히 건강의 척도로 여겨지는 콜레스테롤 수치만 보더라도 70세가 넘은 고령층에게는 다소 높은 수치가 오히려 생존율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정상 범위라는 획일적인 이름 아래
건강한 노년층을 불필요하게 병자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둘째, 검사 그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예상치 못한 위험성입니다. 흔히 암 예방을 위해 받는 대장 내시경과 같은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검사조차도 나이가 들수록 그 위험 부담은 커지게 됩니다. 장천공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고 실제로 80대 고령자는 40대 젊은 층보다 그 위험이 무려 4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건강검진을 단순하고 안전한 과정이라고만 생각하지만 이러한 검사들이 노년의 허약한 몸에는 예상외로 큰 충격과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과도한 약물 치료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의 위험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정기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기준치를 약간 넘었다는 이유로 흔히 처방되는 스타틴 계열의 약물을 복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의심 없이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을 복용하셨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극심한 근육통이 시작되었고 간단한 움직임조차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어머니의 연령대에서는 그 정도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약을 끊고 나서야 어머니의 몸은 다시 편안한 상태로 돌아오셨습니다. 넷째, 우리가 흔히 간과할 수 없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불필요한 추가 정밀 검사, 과도한 약물 처방, 그리고 잦은 병원 방문 횟수는 결코 가볍지 않은 경제적 부담을 동반합니다. 제 친구 중 한 분은 1년 동안 손꼽아 기다려왔던 해외여행 자금을 모두 불필요한 검사와 치료비로 지출하고 말았습니다. 건강을 챙기려 했던 일이 오히려 삶의 소중한 여유와 즐거움을 송두리째 앗아간 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근본적이고도 중요한 문제, 바로 심리적인 스트레스입니다. 검사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며 느끼는 극심한 불안감, 조금이라도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면 찾아오는 깊은 두려움, 혹시 심각한 병이 있는 것은 아닐까 끊임없이 걱정하는 그 긴장감은 우리의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실제 건강까지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병들면 몸 또한 함께 무너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러한 과도한 불안감은 그 어떤 치료보다도 무겁고 지독한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70대 이후의 삶에서 우리는 정말로 어떤 검진에 집중해야 할까요? 모든 검사를 무조건적으로 피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몸에 진정으로 필요한 검사만을 신중하게 선별하여 받고 나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맞춤형 건강 기준을 찾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예방이며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불필요한 검사에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그 에너지를 삶의 질을 높이고 더욱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는 데 집중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현명한 노후 건강관리가 아닐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변화를 맞이합니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변화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몸의 작은 신호에 세심하게 귀 기울이고 필요한 부분을 섬세하게 살피는 일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작정 모든 종류의 검사를 다 받는다고 해서 건강을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나에게 꼭 필요한 검사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검사는 노년기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첫 번째는 정기적인 혈압 측정입니다.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릴 정도로 조용히 아무런 증상 없이 다가와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83세에 연로하신 아버지의 혈압을 직접 측정해드리고 그 결과를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귀찮게만 느껴졌던 이 작은 습관이 이제는 아버지의 하루를 건강하게 여는 가장 중요한 의식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도 늘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혈압부터 재고 나면 오늘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 숫자만 봐도 감이 와. 내 하루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두 번째는 꾸준한 당뇨병 검사입니다. 당뇨병은 신체 곳곳에 다양한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노년기의 삶의 질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대표적인 만성 질환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와 건강한 생활 습관 개선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충분히 혈당을 조절하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저희 이웃에 사시는 75세의 김 할아버지께서는 건강검진 후 당뇨병 진단을 받으신 후 매일 아침 30분씩 꾸준히 걷기 운동을 실천하셨습니다. 그 결과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약을 끊고도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제게 해주신 말씀이 아직도 깊은 인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걷기를 시작하고 나니까 잠도 잘 오고 기분도 훨씬 더 좋아졌어. 사실 당뇨병 진단이 내 인생을 다시 건강하게 돌려놓은 계기가 된 셈이지. 세 번째는 정기적인 골밀도 검사입니다. 특히 폐경을 경험한 여성이라면 골다공증의 위험은 급격히 높아집니다. 뼈가 약해지면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장기적인 침상 생활이나 심지어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 어머니께서는 67세에 골다공증 판정을 받으신 후 의사의 처방에 따라 칼슘과 비타민 D 보충제를 꾸준히 챙겨 드셨습니다. 현재 78세가 되신 어머니께서는 여전히 허리를 곧게 펴고 활기차게 걸으시고 계단도 문제없이 오르내리십니다. 꾸준한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명확한 사례입니다. 꾸준함이야말로 노년기 건강에 든든한 기둥이 되어준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정기적인 청력 및 시력 검사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감각기관의 기능이 점차 쇠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를 방치하면 외부 세계와의 연결이 점차 끊어지고 이는 심각한 고립감, 우울증, 나아가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삼촌께서도 최근 청력이 눈에 띄게 나빠지셨지만 처음에는 보청기 착용을 완강히 거부하셨습니다. 괜찮아. 아직 잘 들려. 괜히 거추장스럽게 뭘 그걸 껴라고 말씀하셨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들과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얼굴에는 외로움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가족들의 간곡한 설득 끝에 보청기를 착용하신 후 삼촌의 얼굴에는 다시 환한 웃음꽃이 피어났고 뜸했던 말수도 하나둘 되살아났습니다. 다섯 번째는 정기적인 우울증 선별 검사입니다. 노년기의 우울감은 단순한 기분 변화로 쉽게 간과되거나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이후 밤마다 깊은 불면에 시달리셨고 삶에 대한 의욕도 눈에 띄게 줄어드셨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가족 모두 그저 연세가 드셔서 그러시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울증 선별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고 꾸준한 상담과 치료를 병행하신 결과 어머니의 눈빛은 다시 맑아지고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당시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내가 우울증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그냥 다 나이 탓인 줄 알았거든. 근데 치료받고 나니까 세상이 다시 색깔을 입더라. 이 5가지 검사는 단순히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기 위한 목적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의 후반전을 보다 편안하고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불필요한 모든 검사를 다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 핵심적인 검사들만큼은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꾸준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건강검진은 결코 획일적인 하나의 기준으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개인의 현재 건강 상태, 가족력, 그리고 생활 습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건강관리 계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만났던 78세의 현명하신 박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아직도 제 뇌리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나는 부모님이 모두 심장병으로 돌아가셔서 심장 관련 검사는 꼬박꼬박 챙겨. 하지만 암 검사는 이제 받지 않아. 내 몸이 뭘 더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건 내가 가장 잘 알거든. 이처럼 나이가 들어가는 길 위에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무작정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더 정확하게 선택하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건강을 지키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요? 노년기 건강관리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또 다른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가족력입니다. 가까운 가족, 즉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가운데 특정한 질환을 앓은 적이 있다면 그 질환에 대한 검사는 단순히 정기검진 차원을 넘어 더욱 깊이 있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경우만 보더라도 가족 중에 대장암을 겪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대장 내시경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종류의 암 검진은 담당 의사와 충분히 상의한 후에 저의 현재 건강 상태와 가족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필요성을 신중하게 판단하고 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검사를 다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나에게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는 질환에 집중하는 것이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보다 현명하게 사용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건강을 생각할 때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습관 또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평생 담배를 피워왔다면 폐 관련 검진을 다른 어떤 검사보다 우선적으로 챙겨야 할 것입니다. 또 야외 활동을 자주 하며 햇볕에 오랜 시간 노출되는 삶을 살아왔다면 피부암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 또한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40년 넘게 목수로 일하셨습니다. 먼지가 많은 열악한 환경에서 오랫동안 폐를 사용하셨기에 지금도 꾸준히 폐 기능 검사를 받고 계십니다. 우리의 몸은 과거의 모든 경험을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물입니다. 어떤 약물은 간이나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간 기능 및 신장 기능 검사가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 친한 형님은 오랜 시간 동안 관절염 약을 복용하고 계신데 그 때문에 6개월마다 빠짐없이 간 기능 검사를 받고 계십니다. 단순히 약을 꾸준히 챙겨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약이 내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 몸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하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노년기 건강관리에 있어 의사와의 신뢰 있는 파트너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을 병원에 모시고 갈 때마다 저는 항상 미리 질문 목록을 꼼꼼하게 준비합니다. 이 검사는 정말로 필요한가요? 이 검사를 받았을 때 생길 수 있는 위험은 무엇인가요? 이 검사 결과가 앞으로의 치료 방향을 바꿀 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건가요? 이 연령대에 이 검사를 건너뛰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무엇인가요? 이러한 질문들을 미리 정리해두면 막연한 불안감 대신 명확한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환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를 더 잘 이해하고 스스로 최선의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공유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건강검진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 검진 결과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기억하느냐입니다. 저는 부모님의 건강 수첩을 따로 만들어 그 안에 모든 검사 결과, 복용 중인 약물, 그리고 특이사항 등을 꼼꼼하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와 상담할 때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은 부모님께서 언제 어떤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한눈에 쉽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드리는 습관은 정말 소중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건강검진 그 자체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일상, 즉 매일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그 사소한 반복적인 행위들이 때로는 어떤 명의의 처방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70대 이후에는 정기적인 건강검진보다 건강한 일상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삶의 질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제 이웃에 사시는 92살의 정 할아버지를 떠올려 봅니다. 그분은 놀랍게도 매일 아침 공원을 3바퀴나 힘차게 걸으시는 분이십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말입니다. 어느 날 그분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도 좋지만 내 튼튼한 두 다리가 더 좋은 약이지. 걷기를 내 삶의 일부로 만든 이후로는
병원 문턱도 잘 넘지 않게 되었어.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정말 가슴 깊이 깨달았습니다. 운동,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을요. 물론 모든 사람이 똑같이 격렬한 운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무릎이나 관절의 움직임이 어렵다면 수영이나 실내 자전거처럼 관절의 부담이 적은 운동도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어머니께서도 그러셨습니다. 73세에 관절염 진단을 받으셨지만 매일 아침 따뜻한 물속에서 꾸준히 재활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자신에게 맞는 운동 방법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결국 건강을 지키는 가장 꾸준하고 안전한 길이라는 것을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처음에는 몸을 움직이는 것조차 두려워하셨습니다. 통증이 언제 얼마나 심하게 밀려올지 몰라 사소한 움직임 하나에도 잔뜩 긴장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깨달으셨습니다. 가만히 움츠러들어 있는 것이 오히려 통증을 더 악화시킨다는 사실을요. 조금씩 용기를 내어 몸을 움직이다 보니 통증은 점차 줄어들었고 이제는 물속에서 하는 체조가 어머니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생활 습관의 중요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단백질 섭취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기 때문에 이를 유지하기 위한 충분한 단백질 보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치아가 약해지고 소화 기능도 예전 같지 않아 고기처럼 질긴 음식을 씹거나 소화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고기처럼 질긴 음식을 힘들어하셔서 저는 두부, 계란, 생선처럼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식품들을 식단에 꼭 포함시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또 콩처럼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재료도 자주 활용합니다. 두부로 만들 수 있는 요리가 이렇게나 다양하고 맛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는 어머니께서 고기를 특별히 찾지 않으셔도 만족스러운 식사를 하실 수 있게 되었답니다. 수분 섭취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이가 들면 목이 마르다는 감각조차 흐릿해져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탈수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위해 알람을 설정해 정해진 시간마다 물을 드시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성가시다고 싫어하셨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물을 챙겨 드시게 되었고 덕분에 피부 건조함도 눈에 띄게 줄어들고 고질적인 변비 증상도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작은 변화이지만 그 효과는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큽니다.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수면의 역할 또한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많은 노인분들이 밤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 힘들어하시는데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저녁 루틴을 만드는 것이 숙면을 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매일 저녁 8시가 되면 따뜻한 우유 한 잔을 천천히 마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신 다음 잔잔한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편안하게 잠자리에 드십니다. 이 나이에 약 없이 이렇게 편안하게 잠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내 저녁 습관이 비싼 보약보다 훨씬 낫다니까. 어머니의 이 말씀에는 오랜 불면과의 힘겨운 싸움의 시간, 그리고 지금의 평온함에 대한 깊은 감사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아무리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한다 해도 외로움에 깊이 잠식되면 마음의 병은 곧 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사회적 고립은 흡연만큼이나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77세에 동네 노인 합창단에 용기를 내어 가입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망설이셨지만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즐거운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삶의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노래를 부르면 마음이 저절로 젊어지는 것 같아. 같이 웃고 가끔 실수도 하고 그래도 서로 격려하고 배워가면서 즐거움을 나누는 게 참 좋아오. 그 환한 웃음 속에서 저는 어머니의 두 번째 청춘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되짚어보면 70대 이후의 건강관리는 단순히 질병을 피하는 소극적인 차원을 넘어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안정과 사회적인 연결감까지 아우르는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좋은 예가 제가 얼마 전 방문했던 한 실버타운의 혁신적인 웰니스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담당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매일 아침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일어나자마자 자신의 기분, 에너지 상태, 신체적인 통증 유무, 그리고 전날 밤의 수면의 질 등을 간단한 일기 형식으로 기록하게 합니다. 그 덕분에 참가자들은 스스로의 몸 상태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미묘한 변화도 놓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식을 부모님께도 조심스럽게 시도해 보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처음에는 내가 무슨 학생도 아닌데 이제 와서 일기는 무슨 일기냐 라며 웃으셨지만 몇 주가 지나자 오히려 먼저 펜을 드시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내가 잠을 제대로 못 잔 날이 보통 어떤 날인지 알겠더라고. 커피 마신 날이 문제였어. 이렇게 자신의 몸 상태를 스스로 이해하고 특정한 생활 패턴과 건강 상태를 연결 지을 수 있게 되자 아버지께서는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데 더욱 큰 자신감을 갖게 되셨습니다. 이처럼 삶의 어느 시기보다도 나 자신을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귀 기울여야 하는 노년기에는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지속적인 실천들이 실로 놀라울 정도로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이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는 아주 작은 동작이든 불안정한 컵을 조심스럽게 쥐는 섬세한 행동이든 혹은 하루를 마무리하며 적어 내려가는 일기 한 줄이든 말입니다. TV를 늦게까지 보거나 오후 늦게 카페인이 든 음료를 마신 날에는 어김없이 밤잠을 설쳤어요. 그렇게 불편한 밤을 여러 번 겪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내 몸이 나에게 보내는 미묘한 신호들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죠. 놀랍게도 이런 섬세한 자각 하나하나가 값비싼 건강검진보다 더 많은 것을 알려주곤 했습니다. 스스로의 몸과 마음에 집중하는 습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뼈저리게 실감하게 된 거죠.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요즘처럼 바쁘고 복잡한 세상에서는 스트레스를 현명하게 관리하고 해소하는 것이 진정한 건강관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오랜 지인 중 한 분은 76세의 나이에 놀랍게도 명상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조차 몹시 힘들어 하셨다고 합니다. 5분도 너무 길었어. 온갖 잡생각이 머릿속을 정신없이 돌아다녀서 도무지 집중할 수가 없었지. 그렇게 말씀하시던 분이 지금은 매일 20분씩 규칙적으로 명상 시간을 가지십니다.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나면 신기하게도 몸도 따라 안정되더라고. 혈압도 눈에 띄게 내려갔지. 그 고요한 자기 성찰의 시간 속에서 평온함을 되찾은 그는 이제 마음의 평정으로 몸의 안정까지 스스로 이끌어내고 계십니다. 예방 중심의 적극적인 건강 관리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낙상을 막기 위해 집안 곳곳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안전하게 환경을 개선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하여 독감, 폐렴, 대상포진과 같은 흔하지만 심각한 질환에 대비한 적절한 백신 접종, 그리고 건강한 치아와 잇몸을 유지하기 위한 꾸준한 구강관리까지 이 모든 작은 노력들이 우리의 노년기 삶을 훨씬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저희 집도 부모님을 위해 욕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벽에는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했습니다. 밤에는 화장실 가시는 길을 안전하게 밝혀드릴 수 있도록 조명도 부드럽고 밝은 색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경험을 통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는 비결 중 하나는 바로 삶의 뚜렷한 목적을 갖는 일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숨쉬며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를 스스로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 오키나와의 장수 노인들은 대부분 히키가이, 즉 삶의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그런 삶의 의미를 늦게나마 찾아가셨습니다. 73세의 어느 날 동네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책을 읽어주는 자원봉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 작은 봉사활동은 어머니께 놀라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내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고 재미있어하며 웃어줄 때 정말 기뻐. 나도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걸 느낄 수 있거든. 그 말씀 속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보람과 긍정적인 자존감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소소하지만 의미